안녕하세요. 최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카페시장 다음 잡히세요? 이상의 집을 이상의 교수님이 주관하시니 굉장히 이상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내일의 한옥이라기보다도 헤매는 한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현대건축 한옥이 사실 구분 없이 그냥 건축을 하는데 한옥도 어렵고 양옥도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한옥 보면은 기역자집, 미역자집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시 설계를 치역자집을 하나 설계했거든요. 제가 최씨이기 때문에. 근데 심에 떨어졌어요. 심의위원 하는 말씀이 그래갖고 팔리겠나. 그래갖고 저희 집도 못 짓고 있는 주제에 제가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로 하는 작업의 이미지들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우리나라 건축을 사실은 이게 김봉길 교수님이시지만 김봉길 교수님 보로부터 사실 많이 이렇게 배움의 동기를 찾았어요. 찾고 이 서양 근대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이 언어적인 도움, 또 역사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가 한옥을 보면서 저는 조금 이렇게 물성의 세계, 질감의 세계 그런 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 보시면은 이 장면들이 제가 다루는 재료들이고 대부분의 재료들은 천연 재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현대건축이랑 아울러서 지금 보시면은 전혀 이렇게 전통이랑 관계 없을 것 같지만 나름대로 연장선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몇 해 전에 베니스 비엔날레 때 북쇼를 들고 나갔는데 사실은 한옥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 한옥은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건축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의 건축의 전형으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보편성을 찾는 게 제 생각이었고 그리고 이 한옥을 소개하면서 이 장소성이라든가 그리고 이 주변의 필기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는 작업 중에 하나는 이거는 15세기 때 안드레아 파라디오 그러니까 이 벽지 구조 방식이죠. 이런 방식들을 한 500년이 지나서 르코르비제가 이것을 거의 그대로 가져가거든요. 가져가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즉 예를 들어서 벽지 구조가 이런 철거조 구조로 되면서 라멘조로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건축의 여러 가지 현대성에 대해서 제한을 해요. 이러한 것들을 그러면은 500년이 지나서 르코르비제가 건축어휘를 새롭게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다음 시대 때 건축어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저희 큰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코르비제 이게 1915년도인가요? 도미노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도미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 건축이랑 현대 건축이랑 비교했을 적에 고전 건축이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현대 건축의 새로운 제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도미노 시스템이 구조가 아니라 현대 건축이랑 고전 건축의 변적법적인 차이에 의해서 새로운 어휘를 만드는 데 목적이 주어졌고 그런 측면에서 이 코르비제의 도면을 보면 사실은 이제 코르비제의 이 벽지 구조 안에 사실은 이 기둥이라는 것이 숨어 있는데 이 기둥에 숨어 있는 것을 건축 어휘적으로 코르비제는 도면 그릴 적에 이 밑에 이 바닥에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보면은 사실은 구조로 이제 벽 구조 안에 기둥이 숨어 있는 것을 사실은 굉장히 묘하게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고전 건축이랑 구분하려고 긴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이 건축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전통적인 이 고전 건축을 하나의 굉장히 좋은 저는 하나의 사례로 보고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옮겨 나갈 수 있는 이 과정들 이런 것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장면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건축을 보면 우리나라 건축 단순히 목구조예요. 목구조인데 저는 여기서 우리나라 이 전통 건축에서 느낄 수 있었던 점이 사진이 제대로 안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시각적인 어떤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묘한 언어적인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감성의 세계를 띄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 건축은 굉장한 감성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목구조면은 사실은 굉장히 시스템적인 건축임에도 불구하고 제외 물성이나 만든 사람의 솜씨가 보인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나라 건축이랑 구분될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솜씨가 보이고 감성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건축에서 저는 굉장히 강한 그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그 일본식 그 이 부엌이고 이게 우리나라 부엌인데 이 엄청난 그 감성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옥을 형태로서의 접근보다는 감성으로서의, 물질로서의, 다른 체계로서의 접근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두 개가 하나는 제가 만드는 한옥들이고 하나는 이제 이 현대 주거인데, 저는 사실은 둘 사이에 큰 구분을 두지 않고 있어요. 다만 저 자신이 한옥, 양옥 구분이 아니라 하나의 건축의 전형과 그 설계로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에 집중을 두고 있고, 그 집중은 물성이라든가 감성이라든가 그리고 원래 한옥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이 미학들, 그러니까 외부의 소통이라든가 그런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 물성의 세계를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때문에 현대 건축에 있어서도 이 재료가 만나는 것들, 이 구애감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문자를 하나 만들 적에 재료의 무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문이 어떻게 열린다든지 또 소리가 난다든지 재료가 무겁다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제가 만드는 공간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우리나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그 체이기 때문에 빛이 양명한 공간이죠. 빛이 양명한 공간이고, 저 나름대로는 재료의 이 바닥이 굉장히 강한 그 물성의 세계가 존재하는 거고, 이 내부가 외부랑 이 같이 있게 연관을 맺는, 그리고 이 바깥이 굉장히 이 바깥으로 향해진 이런 공간들. 그래서 이러한 공간들이 저 나름대로의 이 한옥을 보면서 제가 공부했던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강한 물성의 무게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료 보면은 사실 이게 거의 통돌인데, 이 바닥에 그 통돌이 올라와서 카운터를 만드는데, 요거는 철판인데 18mm 철판이에요. 거의 재료의 무게가 엄청난데, 이러한 무게감들, 이런 것들의 감성을 가지고 오고 있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이거는 이제 회벽이고, 또 빛으로 양명한 공간이고, 바닥은 굉장히 단단한 기단인데, 이러한 분위기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전반적인 생각들은 형태는 아니지만 공간의 체계로서의 한옥에서 도움받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까 송일호 교수님께서 35번지 말씀하셨는데, 35번지에 제가 사무실을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벌써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정도 지났네요. 그러니까 제가 한옥에 살고 싶었던 건, 저는 사실은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문화를 모른다는 거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왜냐하면 이태리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역사라든가 장소라든가 그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정작 저 자신도 이 서양 건축이라든가 굉장히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작 우리나라 건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문화를 모르겠더라고요. 당연히 모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책을 통해서도 해봤지만 일단 살아보자. 그래갖고 사무실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한국 참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살다 보니까 현관도 없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발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복도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는 일본식 집에 살았는데, 일본식 집은 현관이 있고 마당도 현관에 들어가서 내마당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복도가 있어서 연결이 되는데, 한옥은 그 체계가 전혀 틀렸어요. 그래서 저는 공간의 체계가 굉장히 다른 것이 한옥이라는 것을 이제 느꼈고, 그리고 이제 이 마당이라는 것도 일본식 마당은 거의 보는 마당이었는데, 우리의 마당은 다르다라는 것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제 느낌의 체계를 가지고 이런 한옥들을 조금씩 이제 만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변경 전이고 이게 변경 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이 한옥의 창호가 아름답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창호는 중요하다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건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 목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원래 이 한옥이라는 것이 내 외부가 소통이 되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현대 기능에 맞춰서 많은 것을 변화를 시도를 해봐요.
그래서 지금 요게 변경전이고 이게 이제 변경 후인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원래 하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목구조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이 공간의 그 스케일감, 그리고 이 내부가 외부랑 소통이 되는 이런 그 굉장히 투명한 망으로서의 그 경계, 이러한 것들에 몰두하면서 그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옥 작업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모든 부분을 뜯어내게 되는데 근본적인 한옥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기 보는 것과 같은 이 목구조라는 사실인데 우리나라 목구조의 특징이 일본이랑 굉장히 다른 우연성, 그 다음에 뭐 상황성 이런 것들이 개입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한옥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한옥이라는 것이 텍토닉한 체계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이 목구조에서 이 장소의 특수성에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창의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옛날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것의 장점에다가 현대적인 장점을 더해야 되는데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한옥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옥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떤 그 새로운 건축을 발견해 보는 것이 이제 저희 과제일 것 같고 아마 그 제 모델로는 카를로스 카르파가 있고 피터 줌터가 있어요. 피터 줌터도 굉장히 오랫동안 문화적 보수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쓰인 재료들을 보면은 종이, 나무, 배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요 까만 것은 숯이에요. 숯 갈아갖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특히 이제 이런 이 구조적인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무지하게 중요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창호는 될 수 있으면 단순하게 만들어서 이 원래 구조 가지고 있었던 이 본래적인 아름다움이 살아남도록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한옥을 만드는 그 설계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스트럭처가 있을 거고, 그럼 이 스트럭처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 한옥의 그 피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항상 변형이 가능하거나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본래적인 이 스트럭처를 남겨놓고 가볍게 뭔가 만들어낼 수 있을 건가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옥은 현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적인 기능에서 현관도 필요하거든요. 현관을 필요하기 때문에 한옥이 내부로 관입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원래 공간이 사실은 이 내부 마감이 굉장히 단순했었고 바깥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심플한 디테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디테일도 한번 시도해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간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이 조경일 텐데 어떻게 보면 비어있는 공간을 둘러싼 이 주변의 공간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서 전체적인 그 한옥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속성을 조금 더 접근해 볼 수 있을까라는 스타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전통적인 공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상한 한옥이 하나 있고 이거는 또 옆에 이 창고 같은 건물이 붙어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쳐갖고 화랑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학고제인데 이거는 80년대 때 그 당시 건축 규제가 심했을 적에 한옥으로밖에 허가 안 났을 적에 한옥 두 채를 연결해서 화랑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한옥이 굉장히 사실은 여기 이 구조체가 무거웠기 때문에 그림이 안 살았는데 그래서 한옥 두 채 사이에 빗을 둬서 이 중량감을 사실은 빗이 들어오면은 좀 더 선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빗의 중량감을 이 재료의 중량감을 선으로 바꿔서 사실은 이 바닥 하부가 강조가 됨으로써 그림이 살게 하는 그런 기능적인 해결을 했고요.